안녕하세요. 마이코팜입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농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버섯 농장이고 여기서는 영지버섯과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버섯은 유기농 버섯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버섯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농장과 그 인근 지역에 오염원이 없음을 검증받았다는 점인데요. 버섯 농장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간혹 버섯 농장이나 그 인근 지역의 땅이 오염돼서 농장에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과 같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본 어느 버섯 농장은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사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돼지 축사와 그 거리가 대략 한 5-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도 보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재배하는 버섯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6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곳에서 생산하는 버섯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운 버섯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농장에 온 이유는 영지버섯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농장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하우스 한 동이 대략 한 7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영지버섯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형 농장인데요. 이런 하우스가 영지버섯만 무려 60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재배 면적이 약 4,2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잠깐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 소리가 녹음될 수 있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원목을 저렇게 쌓아 놓은 곳이 있는데요. 저곳에서는 굼벵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목으로 버섯을 재배한다는 점입니다. 원목 재배가 무엇인지는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위에는 탱크가 한 대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데요. 이곳은 철길 바로 옆에 있는 농장인데요. 저 철로는 전라선이라 그래서 전북 익산시, 전주, 그리고 순천, 그리고 여수 엑스포로 이어지는 철길입니다. 저는 이 농장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버섯을 원목으로 재배한다는 점인데요. 원목 재배가 무엇인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무를 잘 쌓아놓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원목인데요. 산에서 수령이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된 나무를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사이에 벌목해 온 것입니다. 그 시기에 나무를 벌목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나무를 벌목하면 그 나무에는 물기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쉽게 마르지도 않고 날씨 또한 습해서 벌목해온 나무를 실내나 실외에 놔둬도 쉽게 나무가 썩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무가 낙엽이 지고 나서 이제 모든 영양분이
이 나무 몸통으로 들어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사이에 벌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모든 영양분이 뿌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치이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에 하얗게 다트무늬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곳은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해 놓은 곳인데요. 버섯 종균은 식물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식물은 흙에다 씨앗을 심지만은 버섯은 종균을 이렇게 나무에 접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은 이곳에 있는 버섯균이 나무의 전체를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는 영양원을 바탕으로 해서 버섯이 자라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무의 직경이 매우 두꺼운데요. 이 나무 하나를 사람이 일일이 들어 옮기고 또 하나씩 이렇게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접종합니다. 이렇게 큰 나무를 산에서 베어 오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또 종균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아 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돈도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버섯 재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톱밥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톱밥 재배는 이런 원목을 흙과 같이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종 농산물 부재료를 섞습니다. 예를 들면 쌀 껍데기, 쌀을 도종하고 나온 쌀겨나 밀껍데기, 밀기울이라고 하죠. 이런 농산물 부재료와 톱밥을 적정한 비율로 섞은 다음에 이것을 플라스틱 병이나 혹은 비닐봉지에 넣고 뜨거운 증기에 찝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온갖 잡균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식힌 다음에 그곳에 버섯 종균을 접종해서 버섯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원목을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목으로 키운 버섯이 품질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목이라는 말보다도 이 통나무란 말이 좀 더 정감 있고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말을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는 상당히 두껍고요. 통이 직경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조금 직경이 작은 굵기가 조금 얇은 나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원목으로 버섯을 재배하면은 버섯의 품질이 톱밥 재배보다 훨씬 좋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간혹 왜 이렇게 구닥다리처럼 옛것만 주장하느냐, 굳이 뭐 원목으로 재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버섯 종균을 점점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품종을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톱밥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빨리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병충해에 좀 더 강한 품종을 계속 육성해 내고 있어서 굳이 원목 재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십니다. 저는 약 8년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제 등산을 갔다가 야생버섯에 미쳐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한 3년간 산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산으로 출근하고 해가 지면은 산에서 퇴근을 했는데요. 보통 5월 중순부터 8월 15일까지가 야생버섯의 피크 시즌입니다. 물론 이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덥지 않으면 야생버섯을 볼 수 없는데요. 제가 여러 야생버섯을 먹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농장을 돌아다녀 보니까는 버섯은 원목으로 재배하는 게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저의 하나의 생각이고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제가 먹어본 경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버섯을 구입하실 때 원목과 톱밥 재배 두 가지가 있는 버섯이라면요, 저는 가급적이면 원목 버섯을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원목 표고를 톱밥 재배 표고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파는데요,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이게 중국산인가요? 아니면 한국산인가요?만 묻지 원목 재배인가요? 통나무 재배인가요? 아니면 톱밥으로 재배한 건가요?를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농장장님은 소비자들이 원목 재배의 우수성을 몰라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원목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목 표고는 앞으로도 점점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든 게 다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버섯 재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원목 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직 나무와 종균만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원목 재배, 통나무 재배라고 그러고요, 이 나무를 흙처럼 곱게 갈아가지고 톱밥과 농산물 부재료를 섞어가지고 비닐봉지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톱밥 재배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톱밥 재배를 할 때 배지에다가요, 배지라는 것은 이 톱밥과 각종 농산물 부재료를 넣은 영양원인데요, 거기다가 탄산칼슘, 석회를 넣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로만 버섯을 키우면은 기타 농산물이라는 밀기울, 쌀겨 등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또 석회와 같은 탄산칼슘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로 버섯을 기노코라 그러는데요, 기는 나무를 뜻하고 코노는 자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섯은 나무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팽이버섯처럼, 팽이버섯은 국내에서 모두 톱밥으로 병재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영지나 표고처럼 원목으로 재배하는 버섯이 있을 경우에는 원목으로 재배한 버섯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원목 재배와 그리고 톱밥 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면은 이쪽에도 나무를 많이 쌓아놨는데요, 이쪽은 조금 나무의 굵기가 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거미도 있는데요, 이것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거미도 있고요, 이 농장에서 개구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4기가 이상 찍게 되면은 중간중간 끊기는 일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고 또 나가서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영지버섯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개구리 한 마리 있는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곳에서는 전혀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는 처음 보는데 개구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드려 볼까요? 벌써 가버렸네. 네. 지금 좀 당겨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했나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버섯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옆에 전화기를 한번 건강하세요. 마이코팜 갈아 만든 영지버섯.